3단원은 화학 결합이에요. 여러분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구분할 줄 압니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뭐가 달라요?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결합? 여기 3번 표를 먼저 한번 채우고 가볼까요?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이온끼리 하는 거죠. 근데 이온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이온?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이지 뭘. 이온이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이죠. 그러면 양이온끼리 결합을 하겠니? 상식적으로 플러스 플러스끼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음이온끼리 결합을 하겠어?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하는 거예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그럼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왜 결합을 하겠냐?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둘이 서로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붙어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서로 당겨서 찰싹 붙었다. 이게 이온 결합.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지금부터 써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껴서 서로 땡겼다. 우리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힘? 땡기니까 인력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앞에 뭐가 붙냐?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정자는 생략하기도 해요. 전기적인 인력, 정전기적 인력 똑같은 말이에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 둘이 서로 땡겨.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풀 막아 땡기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땡겨갖고 달라붙는 거. 근데 여러분 양이온은 누가 양이온 되죠? 주기율표에 무슨 원소 있어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주기율표에서 누가 양이온 돼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 금속은 100%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 없어요. 그럼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잃어버린다는 소리죠. 전자를 버려야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은 100%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 없어요. 그리고 비금속은 대부분 음이온, 비금속은 예외가 있어요. 비금속인데 양이온 되는 애 딱 하나 있다. 누구게? 수소. 수소 얘 비금속인데 이온 되면 H 플러스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얘만 예외예요. 얘만. 수소만 비금속 중에 양이온이 되고 나머지 비금속은 다 음이온 됩니다. 오케이? 아 물론 양이온도 음이온도 안 되는 애들 있죠. 18쪽 기억납니까? 주기율표의 제일 오른쪽 끝에 안정한 애들. 여러분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주기율표 주기와 족 이거 구분할 줄 압니까? 주기족? 주기율표의 주기와 족?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주영이 알아? 주기율표 1쪽, 2쪽, 13, 14 이렇게 쭉 가서 맨 오른쪽 끝에 18쪽 있어요. 18쪽. 18쪽 애들은 특징이 뭐냐? 반응 자체를 안 해. 굉장히 안정해서. 반응을 안 한다? 양이온도 안 되고 음이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알겠습니까? 걔네를 빼면 금속은 다 양이온. 비금속은 대부분 음이온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수소 같은 애는 양이온이 되는 특이한 애. 알겠죠? 그리고 18쪽은 아예 이온이 안 되니까 제외.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 버릴 거 아니에요. 양이온은 전자 버리는 애들이잖아. 여러분 내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전자를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공기 중에 막 휙 이렇게 막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버려요, 여러분. 전자는 내가 버리고 싶다고 막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다는 건 그 전자는 어디 갔단 얘기야? 옆에 누군가 다른 놈이 받아줬다는 얘기야. 공기 중에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자를 버렸으면 옆에 누군가는 그걸 받아준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받아준 애는 뭐가 됐겠니? 전자를 얻었으니 음이온이 되겠지. 그럼 난 양이온, 넌 음이온 서로 끌어당겨 합체. 이게 이온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한테 뭘 주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거예요.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서 지는 양이온 되고 저놈은 음이온 만들어갖고 둘이 하는 결합. 이게 이온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 내가 NaCl 이렇게 쓰면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만 보고 이게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어떻게 구분해? 지금 힌트를 줬네. 어떻게 구분해? 금속, 비금속.
나트륨, 금속, 비금속. 금속 아닙니까? 염소, 금속, 비금속. 비금속 아닙니까? 금속이랑 비금속.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온결합이에요, 여러분.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온결합이에요. 이름만 보고 얘가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어떻게 알아? 금속이 있나 없나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금속이 있으면 이온결합이에요. 얘가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쓸 때는 양이온을 앞에 쓰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앞에 쓴 놈이 양이온, 금속, 뒤에 쓴 놈이 비금속. 근데 예를 들어 내가 H2O 이렇게 써요. 얘 이온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에요? 어떻게 봐요? 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 수소 금속이요, 비금속이요? 비금속이죠. 수소가 왜 금속이야? 그죠? 비금속이죠? 산소 금속이요, 비금속이요? 비금속, 비금속끼리만 돼 있네요. 금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무슨 결합? 공유결합. 자, 금속끼리만 하는 결합은 있어요,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금속끼리는 결합 안 해요. 그래서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냐?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냐? 이 중에 하나예요. 금속끼리 결합 안 하기 때문에.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면 이온결합. 비금속, 비금속이 하면 공유결합.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얘네 이온결합 할 때도 사실 나트륨이 몇 쪽이 몇 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나? 나트륨이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아닌데요. 난리 났네. 나트륨 이거 난리 났어 다들. 원자번호 몇 번? 빨리 손가락 해봐. 수엘리베 이거 해봐. 11번이란 말이에요. 전자가 11개일 거 아니에요? 전자가 11개? 그러면 얘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는 거 알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 8개 채워지는 거 압니까? 다 7, 8 이렇게 하면 10개예요. 세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껍질은 2,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채워지게 돼 있잖아요. 저 전자 껍질이라는 게. 근데 얘네들은 항상 몇 개를 꽉 채우고 싶어 하냐면 가장 바깥쪽에 8개를 무조건 꽉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나트륨은 지금 제일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야 나도 8개 채우고 싶다. 그럼 얘 8개 채우려면 어떡하니? 자, 방법은 2개예요. 어디선가 7개를 얻어와서 채우든가 아니면 저 하나를 버리든가죠. 그럼 7개를 채우는 게 쉽겠냐? 하나를 버리는 게 쉽겠냐? 당연히 하나를 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될 때 어떻게 해? 저 제일 뒤에 있는 하나를 갖다 버려요. 그래서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양이온이죠. 이렇게 전자를 하나 버리는 이유가 뭐야? 나 8개 채우고 싶어갖고. 제일 바깥쪽에 8개 만들고 싶어서 하나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야. 막 마그네슘 이런 애처럼 2족이에요. 그럼 전자가 2개인 애들은 2개를 버리는 게 쉽겠냐? 6개를 채우는 게 쉽겠냐? 2개 버리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2개 버리고 무슨 이온 돼요? 2 플러스. 얘네가 이온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일 바깥쪽에 8개 채우고 싶어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NaCl의 Cl. Cl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염소. (17번) 그럼 전자가 17개. 얘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하나씩 넣어봐요. 제일 바깥 껍질에 7개 들어가요. 얘 8개 채우고 싶어요. 7개를 버리든가 하나를 얻어오든가죠. 뭐가 쉽겠어? 하나 얻는 게 쉽단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런 애들은 버리는 걸 좋아해요. 양이온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5, 6, 7 이런 애들은 얻는 게 쉬워요.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가 1족, 2개 있는 애가 2족, 3개가 13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족, 2족, 13족 다 금속이에요, 걔네. 그래서 다 양이온 되는 거예요. 수소 빼고. 수소 원자 비금속인데 저 1쪽에 가 있지만. 그 다음 15족, 16족, 17족 제일 바깥 껍질에 5, 6, 7 얘네들은 몇 개? 8개 채우기 위해서 얻으면 돼요.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쉬운 애들. 얘네 다 누구야? 비금속. 그래서 음이온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결론은 뭐? 내가 8개 채우고 싶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온 결합이라는 걸 왜 하는 거야? 나 8개 채우고 싶어서. 8개 채우고 싶어서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됐으니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공유 결합의 개념은 뭐예요? 자, 산소를 생각해 보세요. 산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고요. 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냐? 우리가 이걸 원자과 전자라 하잖아.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자, 원자과 전자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뭐 해요? 산소 원자 번호 몇 번? 이거부터 생각해요. 8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6개. 얘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차이냐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차이냐. 얘 원자과 전자 6개죠. 자, 몇 개 갖고 싶어요? 8개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얘 원자과 전자가 6이에요. 내가 점을 찍어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점 찍는 거 배울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6이에요. 나 8개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2개 얻으면 되죠. 얘는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쉬운 애라고요. 그래서 원래 산소는 이온되면 어떻게 돼요? E 마이너스 되잖아요. 2개 얻어서 그래요. 그래야 8개 차니까. 자, 그런데 이 산소가 얻지 못했어. 응? 2개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변에 다른 애를 꼬셔. 야, 수소. 너 전자 하나 있지.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쟤는 몇 개까지만 차도 안정해요. 껍질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까지만 차도 안정하죠. 야, 너 전자 하나 나랑 공유하자. 이제 이 전자 쌍은 네 거도 되고 내 거도 되는 거야. 다른 수소도 하나 꼬셔. 야, 이거 이제 네 거도 되고 내 거도 된다. 너 둘, 나 8. 야, 서로 좋지? 이게 공유결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온결합은 내가 전자를 잃고 얻어서 8개를 채우는 거고, 공유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어? 그럼 남이랑 같이 써서라도 8개를 채우겠다예요. 공유를 해서라도.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같이 쓰자. 이거란 말이에요.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 그러면 공유결합의 원동력은 비금속 원소끼리예요. 얘네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 뭘 해요? 전자쌍을 공유해요. 같이 쓰자. 전자쌍, 글씨도 전자쌍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같이 씁시다. 이게 공유결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죠. 이온결합은 금속이 버린 걸 비금속이 받아갖고 나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합체. 이게 이온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야 모자란 전자 같이 쓰자. 이게 공유결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금속끼리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존재 형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H2O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여기 1이 생략돼 있다는 건 알죠? H2O1인데 1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그래서 얘를 모양을 그려보면 산소 하나에 수소를 보통 이런 식으로 세 놈이 같이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분자라고 부르죠. 원자가 여러 개 모여서 같이 다니는. 그러면 내가 NaCl이라고 쓰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에 Na1Cl1이 생략된 거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나트륨 양이온이고 염소 음이온이니까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하나씩 둘이 딱 붙어갖고 이렇게 다닌다. 분자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온결합이? 이거 아닌 거 알죠? 공유결합은 이게 세 놈이 딱 붙어서 같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온결합은 1, 얘네 둘이 붙어서 둘이 다닌다. 아닌 거 알죠? 이온결합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또 수많은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또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 여러분 이온결합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온, 음이온이 달라붙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같이 몰려댕겨요. 둘이서만 딱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양이온 개수를 다 세봤어. 음이온 개수도 다 세봤어. 그랬더니 결합하는 비율이 1대1이더라는 게, 그게 여기에 1의 의미죠. 진짜 한 개 붙어서 둘이 딱 돌아다닌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얘네는 이렇게 안 다녀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다니는데 개수를 세봤더니 그 비율이 1대1이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애들더러 우리가 분자라고 그럽니까? 안 부른단 말이에요. 분자는 H2O처럼 진짜 얘 하나 얘 2개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지들끼리만 다녀야 분자고요. 얘네는 그렇게 안 다녀요. 덩어리로 이만큼 몰려다니지.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로 존재한다. 분자 결정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분자 결정. 근데 결정자는 생략해도 좋아요. 분자! 독립적으로 다닌다. H2O 하면 진짜 하나 2개 붙어서 셋이 다닌다. 근데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덩어리로 다닌다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온 결정이에요. 분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예요. NaCl이라고 해서 Na 하나 Cl 하나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 다니는데 그 개수 비율이 1대1이라는 거지 진짜 하나하나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얘네는 겁내 큰 덩어리로 다녀요. 겁내 큰 덩어리. 상온에서 무슨 상태겠어요? 내가
상태를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답을 원하는 거겠습니까? 상태. 응? 상태를 물어보면 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상태. 얘가 무슨 상태냐?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럴 거예요? 내가 상태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거 중학생들도 대답하는데 중1도 상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고액기로 나와야죠. 내가 고액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엄청나게 많은 떼거지가 몰려다녀요. 무슨 상태겠어요? 상식적으로. 액체나 기체가 돼서 막 흘러다니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고체예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모여다니기 때문에 고체라고요.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를 해요. 고체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대부분 애간이면 기예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주로 고체고, 다 고체고, 주로도 아니죠, 다 고체.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애간이면 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우리는 누가 녹는 점이 높다고 얘기합니까? 고체로 존재하는 애,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애, 누가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액체요? 고체죠, 고체. 이쪽이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고체인 애는요, 아직 못 녹았다. 아직 못 녹았다. 온도가 더 높아야 녹을 거다라는 소리죠. 근데 액체는 이미 녹았다. 녹는 점이 현재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비교적 녹는 점이 높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비교적 낮다고 표현하는데 이 낮다가 이온결합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랑 비교했을 때 걔네보다 낮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여러분, 그럼 이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거든요. 비금속끼리. 자, 제가 지금부터 물을 뭐 할 거냐면 여기 1번. 전기분해 할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물에다가 황산나트륨 살짝 녹여요. 왜 그냥 물 안 쓰고 황산나트륨 같은 거 녹이죠? 전기분해할 때? 왜 순수한 물을 쓰지 않아요? 저 왜 녹인 거죠? 여러분, 전기분해를 하려면 일단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순수한 물? 제 부도체예요. 전기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해야 전기분해를 해. 근데 물이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통하라고 살짝 뭐 녹여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기통하라고 녹여주는 물질을 우리가 세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 전기통하라고 살짝 녹여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인데 통하라고 살짝 녹여줬어요. 그래야 물이 전기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물은 분해되면 무슨 기체로 나눠지는 건 알고 있죠. 뭐하고 뭐? 산소, 수소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산소예요, 수소예요?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알죠. H2O1이잖아요. 그죠? 한 분자 잘라지면 산소가 하나에 수소가 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나와요. 한 2배 정도. 여러분, 여기 위에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게 기체가 모인 곳이에요. 지금 어느 쪽이 기체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이 더 많이 나왔죠? 왼쪽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왼쪽이 산소예요, 수소예요? 많이 나온 쪽이. 많이 나온 쪽이 수소죠. 그럼 수소를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요, 여러분? H라고 써요? H2인 거 알죠? 얘네는 여러분 혼자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따위를 하는 겁니다. 왜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죠? 난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가 안 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채워서 다니고 싶어갖고 이온결합도 하고 공유결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도 결합한 상태로 다녀요. H 아니에요. H2. 화학을 하는 사람인데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H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쪽에 조금 나온 쪽이 산소죠. 산소도 O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돼요? O2 같이 다녀요. 알겠어요? H 아니고 O 아닙니다. H2, O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소가 나오는 극이 플러스 극이게요? 마이너스 극이게요? 맞아요. 수소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수소 나온 극 쭉 연결하면 B잖아요. B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산소 나온 극이 플러스, A가 플러스 극인 거예요. 양을 보고 어느 쪽이 수소인지 산소인지 골라. 수소에 연결된 쪽이 마이너스, 산소가 연결된 쪽이 플러스. 이거 외워야 돼요.
어느 극에서 무슨 기체 나오나 전기분해 딱 하면. 자, 그래서 1번 답은 나왔어요. A, B의 기체 종류도 나왔고 전극의 종류도 나왔고 여기 답을 제가 썼습니다. 그림에다가. 반응식 써볼게요. 여러분 지금 물분해예요. 물분해. 물을 상태는 생략할게요.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눠졌다잖아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 개수 맞춰야죠. 맞출 수 있죠? 여러분 맞출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요 실험의 반응식이죠.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나왔어.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수소가 산소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몇 대 몇? 2대1. 이게 얘네들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이기도 해요. 몰비이자. 응? 수소가 2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기분해를 왜 하는 거야?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졌대. 이거 뭘 알고 싶어서 한 걸까? 자, 전기분해를 했다는 건요. 전자를 공급해 주었다는 소리예요. 전자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 무슨 결합물질? H2와 아까 무슨 결합물질? 공유 그지? 전자를 줬더니 지금 결합이 끊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어머, 전자를 줬더니 공유 결합이 끊어졌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실험의 의의가 뭐냐? 이 실험으로 뭐 할 수 있니? 라는 뜻이거든요.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그냥 이거예요. 어머, 공유결합에 전자를 주니까 결합이 끊어졌어? 뭔가 결합에 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구나. 그냥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사실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우리 이미 배웠죠. 전자쌍을 공유하는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것까지는 몰라도 전자를 주니까 공유결합이 끊어졌어? 뭔가 공유결합에 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물을 1몰 전기분해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1몰 전기분해했대요. 둘 중에 누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요? 이놈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요. 요놈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의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가 이렇게 2대1이지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를 정확히 물어봤으면 쓸 때도 플러스 대 마이너스 비율은 항상 물어본 순서대로 써야 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를 물었으므로 답을 쓸 때도 1대2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애를 먼저 쓰셔야 돼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몰비 1대2가 되는 거예요. 2대1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플러스 극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B에도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애 거를 먼저 써야 된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하는 거냐? 아이고 공유결합에 전류 흘려봤더니 결합이 끊어졌어. 공유결합에 뭔가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어. 전자가 결합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온결합은 뭐 아니냐? 자, 이번에는 이온결합도 전기분해 해볼까?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 염화나트륨. 자,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이 상온에서 무슨 상태라고요? 고체죠?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이온결합 물질 제일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 소금 아닙니까?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사실. 소금 덩어리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근데요 얘 어떻게 하면 전기 통하게요? 물에 녹여도 되고요. 맞아요. 수용액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선 수용액을 안 쓰고요. 염화나트륨 고체인데 가열을 해서 바로 녹여서 염화나트륨 액체로 만드는,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녹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녹여서 바로 액체? 이렇게 해도 돼요. 물에 녹여도 전기통하고 그냥 바로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도 되는데 전기분해 하려면 얘는 바로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물에 녹이면은 전기분해가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볼까? 얘를 물에 녹여서 전기분해 해버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돼요. 이거 대신 염화나트륨으로 바뀌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분해가 돼버려? 물 분해가 돼버려요. 염화나트륨은 저기 전해질의 역할만 하고 물이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전기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전기분해할 때는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얘를 바로 가열해갖고 그냥 액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분해해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수용액이나 액체가 되면 어쨌든 녹이면 전기가 통하거든요. 얘네는 소금은 전기 안 통하지만 소금 물은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네가 왜 녹이면 전기가 통하냐면, 녹이면 원래 염화나트륨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풀마 따닥따닥 붙어있게. 녹이면 이거 어떻게 돼?
이 양이온, 음이온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지들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지들 멋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풀말을 딱 꽂아요. 전원을. 그럼 플러스 요 양이온들은 어느 쪽 극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요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통해요. 이러면. 이게 고체일 때는 얘네가 따닥따닥 붙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지만은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지들끼리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극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양극으로 끌려가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체는 안 통하는데 녹이면 통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녹여. 이렇게 용융액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 전류를 흘려주면 자, 얘는 내가 양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좀 나눠서 따져볼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아까 한 방의 반응식을 썼지만 나눠서 따져보면 썼어요. 쓰실 거면 쓰시고 나눠서 따져보면 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특징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플러스 극으로 누가 끌려갔죠?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에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 음이온이 끌려가잖아요. 음이온이 끌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는 극이에요. 뺏어가는 극. 얘가 지금 전자 하나 남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플러스 극이 뺏어가. 그래서 원래는 CL 마이너스인데 뭐가 되겠어? 뺏어가면. 그냥 CL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쟤네 혼자 다녀 안 다녀? CL 혼자. 이게 CL 마이너스일 땐 상관이 없는데 CL이 되면 혼자 안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옆에 다른 CL이랑 붙어갖고 CL이 아니라 CL2. 그럼 애초에 얘도 2개. CL2 2개. 전자도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전자란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표시하면. 얘가 염화이온 2개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오면 플러스 극한테 전자를 하나씩 뺏기고 CL이 되면서 붙어가지고 CL2가 돼버려요. 근데 이 CL2는 무슨 상태게요? 이 통합과학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CL2, 17쪽 할로젠 상온에서의 상태는? 통합과학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요? 17쪽 할로젠 얘 상태는? 난리 났어. 연두색 기체 혹시 기억납니까? 혹시 연두색 기체라고도 나오고 황록색 기체라고 나오는데 이게 기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게 만약에 플러스 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극이라 치면요. 플러스 극에서 연두색 기체가 모락모락 이렇게 나와요. CL2가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안에 CL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극에 붙으면서 전자 뺏기고 CL2가 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끌려갔냐? 이건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끌려갔냐? NA가 끌려갔단 말이죠. NA 플러스.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갔잖아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채워줘요. 여기 전자 하나 모자란 상태잖아요. 지금 이 플러스가 얘가 이걸 도로 하나 채워줘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쪽에다 써야죠. 화살표 오른쪽에 썼으면 잃었다는 뜻이고 화살표의 왼쪽에 쓰면 얘가 얻은 거죠. 얘가 전자 얻으면 뭐 되겠어요? 그냥 NA 되는 거예요. NA. 근데 NA가 뭐예요? 금속 아니에요? 갑자기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전극 주변에 얘 금속, 은백색 반짝반짝 금속이에요. 요 마이너스 전극 주변에 갑자기 은백색 반짝반짝 금속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석출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해돼요? 원래는 NaCl이었는데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었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양쪽으로 끌려가서 얘는 Cl2가 돼서 모락모락 나오고 얘는 Na 고체가 돼서 금속이 돼갖고 은백색으로 막 석출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어라? 얘네 이온 결합 물질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온 결합이 끊어졌네요. Na 따로, Cl 따로. 그죠? 무슨 의미겠어요?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온 결합이 끊어졌어? 아이고 이온 결합에도 뭔가 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이미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양이온이 음이온한테 전자를 주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이 실험으로 몰라도 어쨌든 전자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까지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이 두 개의 식을 합칠 수가 있어요.
더 할 거예요. 제가 더 할 거예요. 여기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수학에서는 등호와 같은 개념이라서 얘네 같은 거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전자 2개고 여긴 전자 1개니까 제가 전자수를 맞춰주기 위해 여기에 2씩 곱할게요. 밑에 식에 모두. 그럼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변은 2Cl-2Na 플러스니까 더하면 뭐가 돼요? 2NaCl이 되고요. 화살표 우변에 Cl2와 2NA가 남아요. 이게 얘네 합친 식이에요. 이게. 위에는 따로따로 쓴 식, 밑에는 합친 식.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염화나트륨 1몰을 전기분해한대요. 자, 얘 1몰 전기분해하면 누가 플러스 극에서 나오냐? 이놈이 플러스 극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 1대1.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온 결합도 공유 결합도 다 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 프린트는 우리 오늘은 1번까지만 하고 하던 걸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 그리고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소 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지요? 어차피 전자도 하나, 원자가 전자도 하나. 그치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몇 개요? 1개. 그러면 이렇게 1개 점을 찍어서 얘 원자가 전자 하나라는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몇 개까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유결합을 하면 봐요. 아까 전에 물 분자처럼 산소는 6이잖아요. 얘랑 하나 공유를 하면요. 요 전자쌍은 이제 얘 거도 되고 얘 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소는 최대 전자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수소는 최대 전자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2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왜?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몇 개까지밖에 못 가지는 껍질이야. 2개까지밖에 못 가지는 껍질이에요. 수소는 전자를 최대 2개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껍질이 첫 번째 껍질 하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소는 공유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1개까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전자 쌍으로 내가 지금 전자에 쌍자를 붙여서 얘기했잖아요. 2개씩 묶어 되는 거예요. 전자 쌍 1개가 공유결합으로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전자 쌍 하나가 공유결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 여러분 지금은 세서 하지만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얘 원자가 전자가 4개죠.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어요? 결합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결합은 항상 몇 개를 채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8개를 채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소만 2개고요. 나머지 애들은 8개 채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까지 결합이 가능해? 4개요. 여기에 하나 공유, 여기 하나 공유, 여기 하나 공유, 여기 하나 공유해서 총 4개 공유 결합을 하면 8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원자가 전자 5이에요. 원자가 전자를 찍을 때 하나, 둘, 셋, 4개까지 찍고요. 5개째부터는 쌍으로 찍는 거예요. 왜 쌍으로 찍냐? 여러분 원자가 전자가 5개면 몇 개 공유하면 8개가 채워지죠? 3개만 더 공유하면 8개가 채워지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3개까지만 할 거고 얘네는 공유결합 안 할 거예요. 공유결합 안 하는 놈이 둘 있다! 라는 의미로 쟤는 모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쟤는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3개만 더 하면 8개가 차니까요. 그쵸? 그럼 얘는 공유결합 몇 개를? 3개를 하고 요렇게 2개는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산소는 어때요? 얘는 공유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원자가 전자 어떻게 찍죠? 얘 몇 개? 원자가 몇 개? 6개거든요. 하나, 둘, 셋, 4개까지 하나씩 찍고 5, 6. 그럼 얘는 몇 개까지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개까지 하고 얘네는 결합 안 하고 그냥 남는 거예요. 왜? 두 개만 공유하면 8개가 채워지는데요. 이해했어요? 플로어린 어때요? 원자과 전자 몇 개? 원자과 전자 몇 개? 여러분 원자과 전자 수가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원자과 전자가 안 나오면 내가 뭐부터 생각해라? 제 원자번호 몇 번이지? 이거부터 생각하라고요. 제 원자번호 몇 번? 9번. 그럼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왜 8개예요? 전자가 7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첫 번째 껍질에 2 들어가고 남은 애가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 여러분 이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세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세서 나오면 여기서 2단원 못해요. 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만 공유하면 8개가 차 하나만 공유하면 되잖아요. 제 공유결합 하나 하는 애예요. 하나 하는 애. 비어있는 게 혼자 있는 애가 공유결합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8개가 채워지는가?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안 그려도요. 머릿속에 얘네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 몇 개까지 공유결합하고 전자가 몇 개 남는 애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신 상태에서 얘 어떻게 그릴까요? 자, 무조건 여러분 산소 보세요. 몇 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어요? 산소. 플로어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소 하나에 플로어린 2개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를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공유결합 많이 할 수 있는 애를 가운데 넣으시는 거야. 누가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산소가 가운데 들어가요. 산소 가운데 들어가고 얘가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2개씩 묶어 찍는 거 아니에요. 4개까지는 하나씩 찍고 그 다음부터 쌍을 이루는 겁니다. 자, 2개까지 공유결합 하겠죠? 어디에 플로어린 붙일 거예요? 여기에 플로어린 하나 갖다 붙여요.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여기 위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원자과 전자 몇 개? 7. 그럼 이 하나가 여기 와서 공유결합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2, 셋, 넷, 다, 17. 이렇게 하면 8개가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여기도 하나 붙여야죠. 그리고 2, 셋, 넷, 다, 17. 이렇게 해야 너 8, 너 8, 나 8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리시려면 얘를 외우셔야 된다고. 저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저 그림이. 이해했어요? 이때 요거 보세요. 요거. 얘네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옆에 놈이랑 같이 쓰잖아요. 하나씩. 맞아요? 공유전자쌍. 그 다음 얘네 좀 보세요. 같이 써요 안 써요? 이것도 같이 써요 안 써요? 이건 공유 안 하죠? 지 혼자 쓰잖아요. 얘네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 맞죠? 비공유전자쌍. 무조건 전자는 셀 때 2개씩 묶어 세는 거예요. 공유전자 쌍 몇 개냐, 비공유전자 쌍 몇 개냐. 알겠어요?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오케이? 쌍으로 세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럼 산소는 다시 보세요. 이제. 산소는 공유전자 쌍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를 갖고 있는? 2개를 갖고 있는.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하든 비공유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요 2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비공유전자쌍 2개를 더 가지는 애인 거예요. 누구랑 결합을 하더라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외워야 돼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점을 찍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공유전자쌍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자, 얘가 누구랑 하나 공유하죠? 플로어린이랑. 또 누구랑 하나 공유하죠? 플로어린이랑.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자로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건 본인 마음입니다. 개수만 맞으면 돼요. 공유전자쌍을 앞으로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짝대기 하나당 공유전자쌍 한 개를 의미해요. 그럼 봐요. 산소 입장에서 산소는 몇 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는 애다? 야, 머릿속에 이거 그려져 있어야 돼요. 산소 몇 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는 애다? 2개 공유결합하고 비공유전자쌍 몇 개 가져야 해요? 2개 가져야 하죠. 여기 비공유전자쌍 안 찍어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할 때는 사실 비공유를 안 찍어도 돼요.
점으로 표시하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하고 짝대기로 그리는 걸 루이스 구조라 하는데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는 비공유를 안 찍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이니까 제가 다 찍겠습니다. 얘 비공유 몇 개 가져야 된다고? 2개.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안 찍어도 되는데요. 안 찍어도 되는데 안 찍어도 얘 비공유 2개 있겠구나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안 찍어져 있어도. 안 찍어져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얘네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나? 그럼 플로린도 봐요. 지금 하나도 비공유를 안 찍어놨지만 사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셋. 그렇죠. 3개. 셋쌍이라 부르지 마시고 비공유 전자쌍 3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전자쌍에다가 쌍자를 붙이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셋.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 셋. 왜? 플로린은 위에 그림처럼 공유결합 하나 하고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애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무조건 이 개수를 맞춰서 그리되 요 기본 구조에 어긋나면 안 돼요. 산소는 비공유 2에 공유 2. 플로린은 비공유 3에 공유 1.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플로린인데 짝대기 2개 그어져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해 어떻게 하겠어? 아까 그려드린 하나하나 전자 점 기억해서 가운데 누가 들어갈까요? 가운데 누가 들어가? 질소 집어넣고. 얘 몇 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죠? 위에 제가 이거 다 찍어드렸잖아요. 이거 그려놓으셨죠? 이거 보고 대답해봐요. 얘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에. 그럼 공유가 몇 채, 비공유 몇 가지는 애예요? 공유가 공유 몇? 여러분 혼자 있는 애가 공유할 수 있는 애라니까요? 혼자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쌍이른 전자가 몇 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원자과 전자 5개. 다시! 공유결합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3개까지. 비공유가 몇? 하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그려드리니까 보고 하시라 그러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질소는 비공유가 하나에 공유가 3개지.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수소가 몇 개 붙었어요? 3.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야 8개가 채워지죠. 수소는 2, 질소는 8을 채우고 비공유 하나에 공유 3. 이걸 만족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다. 이해했어?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여러분 통합과학을 했는데 이게 안 그려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달달달 이거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통합과학 했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신 분들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얘를 이제 구조로 그려봐요. 공유전자쌍 몇? 공유전자쌍 몇? 질소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 몇? 셋. 짝대기 셋. 수소 하나씩 붙여. 자, 질소 비공유 있어 없어? 위에 하나씩 그려드린 거 봐요. 질소 비공유 있어 없어? 몇 개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지만 안 찍어도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즉 이걸 안 보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가 있어야 된다니까. 얘는 공유 몇 채 비공유 몇 개 가지는 애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걸 그린다고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산소 하나에 산소가 공유 몇 개 할 수 있어요? 2. 근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6. 그럼 공유 2에 비공유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공유 전자쌍 2에 얘 이쪽 산소도 6, 이쪽 산소도 6, 2개씩만 공유하면 되죠? 얘네 어떻게 공유해요? 2쌍 공유해요. 2쌍. 너 8, 나 8. 이중결합이에요. 이해했어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 결합을 이미 했으면 얘네 따로따로 그리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하나씩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미 결합이 끝났으면 다 2개씩 무조건 묶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왜? 결합이 끝났다는 표시예요. 이거를 하나씩 찍어버리면요. 이거를 하나씩 찍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결합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이미 8개가 채워졌는데 뭘 또 해. 그죠?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결합이 끝나면 비공유도 무조건 다 모아서 찍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나머지 빈칸은 저랑 다음 주에 채우는 걸로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유결합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얘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데.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채워보고 이렇게 공유결합 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아까 하던 프린트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찍어볼게요. 산소가 원자가 전자 6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수소가 여기 하나씩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이거는 너랑 나랑 반반씩 나눠 쓰자. 이게 공유결합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공유했어. 원래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수소 거죠? 근데 너랑 같이 쓰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공유 전자 쌍을 산소하고 수소가 딱 반반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반씩 둘이 나눠 먹을까요? 진짜? 완벽하게 반씩? 그렇게 안 나눠 먹어요, 실제로. 왜일까? 왜냐? 둘 중에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 놈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둘이 힘이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둘 중에 누가 힘이 세게요? 산소일까요, 수소일까요? 땡기는 힘이 산소가 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는 이걸 50대 50으로 나눠 먹어야 되지만 산소가 조금 더 먹는다. 한 60대 40.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 전자쌍을 산소가 조금 더 먹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끼리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다 쳐봐요. 수소하고 수소. 이게 이제 H2거든요. 우리가 아는. 얘네는 니 거 하나 내 거 하나 해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전자쌍은 얘하고 얘가 정확히 반반 나눠 먹을까요? 이 H2의 전자쌍은 정확히 반반 나눠 먹을까요? 저건 진짜 반반 나눠 먹어요. 왜? 둘이 수소가 땡기는 힘이 완전히 똑같아요. 같은 수소니까. 요 전자쌍 땡기는 힘이 원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는 똑같은 수소니까 땡기는 힘이 100번 똑같잖아요. 정말 50대 50으로 쟤네는 반을 나눠 먹고 있어요. 진짜로 이 전자쌍이 얘네들의 딱 한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요 놈은 아니야. 물은 산소가 땡기는 힘이 세니까 실제로 이 전자쌍이 딱 가운데에 없고 살짝 산소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가 있단 말이야. 사실은 산소가 조금 더 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 여러분, 우리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 된다고 합니까? 얻으면 음이온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산소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에요. 그죠? 혼자 다 먹어서 이온이 될 정도로 전자를 끌어당긴 건 아니야. 그래서 이온까지는 못 갔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쪽으로 조금은 당겼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살짝 마이너스를 돼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다고 이온이 될 정도로 세게 당기진 못하고 수소가 반대쪽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아주 약하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조금 뺏겼잖아요. 아주 약하지만 무슨 전하를 띠겠어요, 이놈은? 플러스를 띠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 결합에서 요 결합을 이제 제가 짝대기로 표현해 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짝대기라면 실제로 요 결합 기준 산소 쪽이 살짝 마이너스, 수소 쪽이 살짝 플러스. 왜냐면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전자가 살짝 산소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소 쪽이 조금 마이너스를 띄어요, 약하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온처럼 완전 마이너스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마이너스긴 한데 되게 약하다? 라는 의미를 표시해 주려고 앞에 뭘 붙이냐면 이런 숟가락 같은 표시를 붙이고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자, 쓸 때 이렇게. 아이고, 씨. 델타 마이너스. 여기도 이렇게 써. 델타 플러스. 자, 요렇게. 요렇게. 음표 그리듯이 요렇게. 숟가락 그리듯이. 이건 델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한 마이너스, 약한 플러스. 전자가 완전 간 건 아니고 야 조금 산소 쪽으로 가 있어.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산소가 조금 당기는 힘이 세. 오케이. 이런 표시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는 표시를 써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결합에는, 요 결합에는 양 끝에 풀마가 조금 있어. 이런 걸, 야, 이 결합은 부분 전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껴. 완전히 가운데가 아니야. 부분 전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부분 전하 있어요, 없어요? 쟤는 없어요. 쟤는 진짜 딱 가운데 있어서 정말 완벽한 중성이에요. 풀마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처럼
완벽한 중성. 어느 쪽으로도 안 끌려갔어. 공유결합 중에서도 이런 걸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이렇게 풀마가 살짝 있어. 한쪽으로 조금 끌려갔어. 이러면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국 누구끼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끼리밖에 못하는 거야. H2, O2, N2. 안 그래요? 이 땡기는 힘이 완벽히 똑같은 애들은 같은 종류끼리밖에 없어요. 원자 종류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 힘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애들끼리 하면 다 극성 공유결합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고 누가 약하냐? 자, 이거를 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누가 땡기는 힘이 센지. 그래서 가장 땡기는 힘이 센 애가 누구냐면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1쪽부터 18쪽까지 있잖아요. 근데 18쪽은 빼요. 18쪽은 우리가 안 따져요. 1쪽부터 17쪽까지. 아니 왜 18쪽은 빼요? 18쪽은 애초에 공유결합 따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잴 수가 없어. 공유결합을 해서 전자를 얼마나 끌어당기냐를 할 건데 공유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18쪽은 안 재요. 그럼 17쪽까지만 놓고 기본적으로 얘네는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요 전자쌍을 당기는 힘 누가 세게 당기니 이걸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를 해요. 그럼 전기 음성도 제일 센 놈은 요 놈이네요. 요 놈.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쟤 누구 자리죠? 저기? 17쪽 제일 위에 저기 누구 자리예요? 저 누구 자리입니까, 여러분? 아시고 통합과학 하신 두 분은 반성하세요. 아니 17쪽 할로젠도 안 해오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 누구 자리예요? 질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여기 18쪽 있다 생각하고 수, 해, 그 다음 미배, 분판, 질산 여기 플루오린 자리예요. 여러분 원자번호 9번. 플루오린이 제일 음성도가 세요. 제일 땡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공유결합을 해도 다 지쪽으로 땡겨요. 누구랑 공유결합을 해도 다 지가 마이너스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좀 나눠서 보면요. 여러분 같은 주기. 같은 주기만 놓고 보면 여기 2주기만 한번 놓고 볼까요? 같은 주기만 놓고 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음성도가 어떻게 되냐? 커져요. 땡기는 힘이 세져요. 그러면 왜 같은 주기에서는 1로 갈수록 땡기는 힘이 셀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 힌트. 뭐가 늘어나서 그래요. 같은 주기에서 1로 갈수록 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더 세게 땡겨요. 뭐 때문일까요? 같은 주기끼리만 놓고 보면 1로 갈수록 뭐가 많아져서 전자를 세게 땡길까? 원자과 전자가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세게 땡기는 건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땡기는 힘이 약해져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늘어나서일까요? 전자를 땡기는 놈이 누구예요? 원자에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띈 놈이 땡기겠죠. 누가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성자. 1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늘잖아요.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양성자가 늘어나니까 점점 세게 땡기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근데 같은 족을 한번 생각해보면 족에서는 오히려 1로 갈수록 증가가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증가하니까 반대로 1로 가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족은 아래로 가면 오히려 줄까요? 아니 아래로 가면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양성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아래로 갈수록 오히려 줄어요? 같은 족에서는? 뭐가 늘어나서? 더 자세하게. 전자가 느는 거 맞는데 더 자세하게. 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죠. 뭐가 늘어요? 껍질이 늘잖아요. 껍질 2개, 3개, 4개. 껍질이 느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땡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1로 갈수록 양성자가 늘어나. 세게 땡겨. 같은 족에서는 1로 갈수록 껍질이 늘어나. 땡기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세게 땡기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놈? 얘가 이제 플루오린이에요. 주기율표에서 얘가 제일 커요. 얘의 전기 음성도 크기를 4.0으로 잡았어요. 이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단위는 없고요. 얘를 4.0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애들을 비교해서 잡아놨는데 내가 이제 고2
현재 내신하는 애들 같으면 전기 음성도를 외우라고 해요. 1번부터 20번까지. 근데 여러분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증가, 같은 조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감소, 플로린이 제일 커 4.0.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큰 놈일수록 세게 당겨요. 지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잖아요.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센 편일까요? 자,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당기는 힘입니다. 누가 더 세게 당길까요? 금속, 비금속. 누구? 비금속. 왜냐면 비금속이 보통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금속이 이쪽에 있고. 상식적으로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하죠. 얘네는 전자를 버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지 당기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당기는 걸 좋아해서 음이온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비금속이 보통 음성도가 커요. 근데 예외 있죠, 여러분. 비금속인데 혼자 양이온 되는 애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음성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놈은? 비금속 중에선 제일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놈은 누구랑 공유해도 다 뺏겨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누구랑 공유해도 지 걸 다 뺏겨요. 왜? 음성도가 약한 편이니까. 금속보다는 세지만 비금속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로린이 제일 세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1번부터 20번 내에서는 제가 제일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5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전기 음성도가 1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왜? 양성자가 늘어나서 세게 당긴다. 근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오히려 아래로 가면 작아진다 그랬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오히려 작아져요. 왜? 껍질수가 늘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종합해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부분 전하가 아까 그거예요. 누가 살짝 플러스 띄고 누가 살짝 마이너스 띄냐. 요걸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이걸 표시하려면 누가 땡기는 힘이 세고 약한지를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둘 중에 누가 전자 땡기는 힘이 세겠어요? 전기 음성도 누가 커요? 탄소가 커요. 그러면 자, 부분 전하, 탄소가 전자를 땡긴 거잖아요. 그럼 탄소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어떻게 표시한다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고 살짝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 델타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전자 땡기는 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둘 중에 누가 음성도가 커요? 당연히 플로린이죠. 제가 제일 큰 놈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플로린이 전자를 땡기니 살짝 마이너스, 이놈이 살짝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비교가 되면 돼요. 별거 아니죠? 밑에 놈은 어떨까? 자, 얘네들은 같은 주기거든요. 수헬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음성도가 크겠어요? 질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얘가 땡기는 힘이 세요? 센 놈이 마이너스. 전자 뺏어가니까.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알겠죠? 되게 쉬워요. 근데 전자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 자, 이거를 이렇게 풀마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끌려가는 방향을 지금부터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분자인데 여기 전자쌍 있는 거 알죠? 이 전자쌍, 여기 있는 구미전자쌍 어느 쪽으로 끌려요? 수소예요? 산소예요? 산소 쪽으로 끌리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얘는 산소 쪽으로 끌려간다 화살표 하시고요. 반대쪽에 짝대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게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렸다는 뜻이에요. 산소 쪽으로 끌려간다 짝대기 각각의 공유 결합마다 다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요 전자쌍도 산소 쪽으로, 요 전자쌍도 산소 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요렇게 풀마도 표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똑같은 거예요. 풀마는 누가 부분전하 어떻게 띄냐를 표시하는 거고 요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 그래서 음성도, 전자 땡기는 힘이 센 쪽을 향해서 화살표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산화탄소거든요. 공유 결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전자 누가 땡겨요? 탄소예요? 산소예요?
산소가 땡기겠죠. 그럼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해요? 산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여기도 산소가 땡기겠죠? 산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항상 큰 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전자쌍 어디로 끌려가냐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림 위에다 표시하셔도 되고 여기 위쪽에다 표시하셔도 되고 본인 마음인데 각각의 결합마다 다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만. 그러면 얘는 어떻겠어요? 얘는 자 공유결합이 이렇게 4개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쌍 누가 땡겨요? 수소예요? 탄소예요? 탄소죠? 그럼 탄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이거 하시면 돼요. 다 탄소가 땡길 거 아니에요? 얘도 탄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얘도 마찬가지죠. 화살표 짝대기, 얘도 화살표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얘가 끌리는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 전자쌍은 누가 땡겨요? 탄소죠? 탄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하시고 요 전자쌍도 탄소가 땡겨요. 화살표 짝대기 하시고 이건 누가 땡깁니까? 이건 탄소요? 산소요? 이건 산소죠? 산소 쪽으로 화살표 짝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표시하는지 알겠죠? 어느 쪽으로 얘가 끌려갔냐? 자, 이 어느 쪽으로 이놈이 끌려갔냐? 이 표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쌍극자 모멘트가 뭐야? 전자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끌렸니?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아까 전에 여기 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예요? 있어요? 없어요?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끌리질 않잖아요. 얘는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끌리잖아요. 한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없고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끌려가는 쪽을 향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결합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수소와 플로린의 결합을 한번 그려보면 수소가 공유결합 하나, 플로린도 어차피 하나밖에 못하고 비공유는 뭐 의미 없으니까 여기선. 여러분 얘도 이거 극성 공유결합입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입니까? 전자쌍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전자쌍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뿐? 똑같은 애들끼리 할 때뿐. 수소, 뭐 H2, N2O2 이런 애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땡기는 힘이 다른데. 그럼 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전자쌍 끌려요? 안 끌려요? 한쪽으로. 아니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전자쌍이 한쪽으로 안 끌리고 딱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뿐? 똑같은 애들끼리 하는 애들뿐. 이거 전자쌍 한쪽으로 끌려 안 끌려? 끌리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쪽으로 끌려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얘도 이 산소, 수소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얘도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있단 말이죠. 둘이 쌍극자 모멘트가 둘 다 있어요. 둘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두 쌍극자 모멘트가 크기가 같을까요? 과연? 끌리는 정도가 둘이 같아요? 산소, 수소 결합했을 때랑 플로린, 수소 결합했을 때랑?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끌릴까요? 산소, 수소예요? 플로린, 수소예요? 플로린, 수소죠. 왜냐면 이쪽이 더 땡기는 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죠? 차이가 많이 나는 놈일수록 더 많이 끌리게 돼 있어요. 얘는 차이가 나긴 나지만 쟤네보단 덜 날 거 아닙니까? 플로린이 더 세니까. 얘네보다 조금 덜 나요. 그러면 둘 다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어느 쪽이 결합의 극성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저쪽. 플로린 소죠. 저쪽이 결합의 극성이 더 크다. 더 많이 끌렸다라는 의미예요. 결합의 극성이 크다. 더 많이 끌린다. 풀마도 저기가 더 세게 뛰어요. 많이 끌릴수록 좀 더 센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쪽을 결합의 극성이 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나 결합의 극성이 큰 거 더 많이 끌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많이 끌려요. 더 많이 끌릴수록 극성이 더 강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더 극성이 센 거죠. 주의할 점. 극성이 더 강한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결합력이 더 세진 않아요. 그냥 풀만을 좀 더 세게 띈다는 것일 뿐 저 결합력이 얘보다 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결합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더 강하게 띄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간단하죠? 여기 파트.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쌍극자 모멘트 표시까지 해봤고 이제 8번. 이 중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누가 제일 극성이 큰 결합을 하고 있니? 누가 제일 한쪽으로 많이 끌리는 결합을 하고 있니죠? 누구예요, 이 중에? 얘죠, 얘. 그럼 왜냐고 물어보면 이제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큰데 왜 제일 크냐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그렇죠.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야 그만큼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결합의 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이 수소와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이죠. 가장 크기 때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전기 음성도란 전자를 당기는 힘. 얘네가 당기는 힘이 제일 차이 많이 나서 한쪽으로 제일 많이 쏠리게 돼 있어. 이 뜻이죠. 나머지 애들도 다 쌍극자 모멘트가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이 다 있긴 있어요. 다 극성 공유 결합이긴 해요. 그죠? 얼마나 더 끌리냐의 차이일 뿐.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질수록 결합에 무엇이 증가한다고 표현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으로 많이 쏠려요.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걸 우리가 그렇죠. 결합의 극성이 증가한다. 혹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하죠. 자,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파랗게 표현된 게 전자를 표현한 건데 왜 전자를 저렇게 그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자를 보통 그릴 때 예를 들어 뭐 나트륨이다 치면 첫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전자를 이렇게 이제 개수 채워가지고 실제로 전자가 저렇게 동그랗게 돌까요?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전자는 저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그럼 전자를 우리가 정확히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전자를 볼 수가 없는 게 쟤는 겁나게 빨라요. 얼마나 빠를까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봐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럼 여러분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도는데 빛의 속도로 돌아. 이게 전자를 못 봐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전자의 잔상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마치 이 주변에 전자가 뿌옇게 구름처럼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잔상만 남은 거야. 도는 게 안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전자를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 그림. 이게 전자 구름이라 그래요. 이 주변에 전자의 구름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배우기 문제 풀거나 하기에 불편하니까 이런 모형을 쓸 뿐 실제로 전자가 동그랗게 돌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름인데 가 좀 보세요. 가 좀. 똑같은 X잖아요? 이 전자쌍. 아니 X가 뭔지를 몰라도 상식적으로 딱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운데 있죠. 똑같은 애들끼리 지금 결합을 했는데 땡기는 힘이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보시면 정확히 두 전자 구름이 한가운데 위치를 해 있어요 지금. 근데 얘 좀 보세요. 이 전자쌍 보시면 누구 쪽에 좀 더 많이 먹혔어요? Y 쪽에 좀 더 많이 먹힌 거 보여요? Y 전자구름 쪽에 좀 많이 먹혔잖아요. Y가 땡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죠 지금 둘 중에. 그래서 Y가 살짝 마이너스를 꼈어요. 얘가 살짝 플러스를 꼈고.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아 좋아. 공유결합을 해도 둘이 땡기는 힘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대. 그래서 조금 한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대. 그런 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런데 둘이 공유결합을 했는데요. 너무 땡기는 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95를 먹었어. 얘가 5밖에 안 먹었다? 여러분 이게 공유예요? 이걸 공유한다고 부를 수 있어요? 95랑 5를 먹었는데 이 정도는 공유가 아니에요. 한 놈이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이건 한 놈이 다 먹은 거지. 우리 앞으로 이걸 이온결합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온결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많이 끌려서 공유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런 애들은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주기로 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리냐? 금속이 되게 땡기는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비금속은 되게 세고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건 도저히 공유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거야. 비금속이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온결합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이름을.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는 결합을. 이해했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완전 풀 완전 마가 됐죠. 전자를 아예 다 뺏긴 거예요. 이온결합이 완전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얘는 이미 공유결합이 아닌 거죠. 이온결합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표현한 거고 나는 극성 공유결합을 표현한 거고 다는 그냥 이온결합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 X, Y, Z 중에 지금 누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다는 소리예요? 누가 땡기는 힘이 제일 센 놈이에요? Y가 지금 제일 센 거죠? 이건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X와 Z 중엔 누가 음성도가 큰 겁니까 현재? X가 그나마 큰 거죠. X는 조금 뺏겼고 Z는 다 뺏겼잖아요. X는 조금 뺏겼고 Z는 다 뺏겼어. 그래서 그나마 X가 음성도가 큰 거고 Z는 완전 작아서 거의 다 뺏겨버린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이 중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건 가나다 중에 누구예요? 누가 봐도 가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애를 골라라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였다. 자, 일단 가는 아닌 것 같고 선생님 나도 전자가 조금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 정도로는 전자가 이동했다고 표현 안 해요. 전자는 아예 얘처럼 완전히 줘버려야 이동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전자가 이동했다는 이온결합에만 써먹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다라는 표현은 이온결합에만 쓴다. 극성 공유결합 정도로 쬐끔 간 걸로는 이동했다고 안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